여러분, 혹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부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랐고, 이제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가족, 그리고 지켜야만 했던 회사까지. 제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너무 두려웠던 건지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수진입니다.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이 도시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제 인생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지만 저처럼 상실과 희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셨지만 언제나 묵묵히 저를 위해 헌신해 주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공장 외곽에 있는 작은 산업 장비 수리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시고 저를 옆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출근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한 번은 제가 유치원 때 열이 심하게 나서 아버지가 이틀 동안 일을 쉬고 저를 간호하셨던 적이 있어요. 서툰 손길로 죽을 끓이시던 모습, 숟가락으로 한 번 더 온도를 확인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엄마가 너를 나한테 맡기고 떠났으니까 내가 널 꼭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건강해야 한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간암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제가 26살 되던 해 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꺼내셨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이름은 지훈인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제 인생에 대해 그렇게 관여하신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권하시니 마지못해 수락했죠. 그날은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쌀쌀한 날이었고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 지훈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첫인상은 조금 긴장된 듯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대화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순간 저는 우리 사이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지훈은 저에게 자주 연락을 했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가볍게 나눈 대화 속에서 저는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끌리게 되었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데이트는 주로 관할리 바닷가를 걷는 것이었어요. 밤하늘 아래 다리에서 반짝이는 불빛과 파도 소리는 우리의 대화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죠. 하지만 우리의 관계도 쉬운 길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지훈이 다니던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그는 잦은 야근을 해야 했고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야근과 과로로 인해 고열에 시달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급히 찾아가 죽을 끓이고 그의 이마에 찜질을 해주었죠. 그날 그는 힘든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함께라면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어요. 지훈과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행복했어요. 매일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며 살아가는 날들이 고맙고 따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저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심한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은 초여름의 따스한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차디차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부산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경산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엔 늘 건강하고 단단해 보이던 분이
청백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쉬고 계시는 걸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감염이 심각하고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첫날 밤, 저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계속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부르시더니 약해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너한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아버지는 한숨을 고르시며 그동안 자신이 남긴 회사와 재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너한테 남길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회사는 꼭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건 돈이 아니라 신뢰다. 그거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빠랑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수진아,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너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빠 인생은 충분히 보람 있었어.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정말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신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는데 제겐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았어요. 지훈과 함께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제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으로 남은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늘 너의 편이야. 힘든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마라. 너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니까. 저는 편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제게 위로이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는 그의 뜻을 따르기 위해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오랫동안 믿고 맡겼던 몇몇 직원들이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바로잡는 데에 집중하면서 저는 점점 아버지의 부재를 더 크게 느꼈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죠.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은 모든 게 조용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부재를 실감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데 집중했고, 지훈은 그런 저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회사가 많이 바쁠 텐데 우리 집에서도 도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가족의 도움을 제안하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 의도가 달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뜬금없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관련 서류 좀 볼 수 있을까? 처음엔 단순히 관심이나 걱정에서 나온 질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너 혼자 그 큰 회사를 책임지기엔 힘들지 않겠니? 지훈이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때부터 저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거절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사의 경영권을 지훈에게 넘기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는 마치 이게 제가 부담을 덜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어요. 지훈이가 내 회사를 관리하면 너도 편할 거야. 회사는 남자가 맡는 게 더 안정적이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이 회사는 제 아버지의 평생 노력과 신뢰로 이뤄낸 결과물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감춰왔던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자애가 뭘 안다고 그런 걸 맡아서 하겠다고 그래? 지훈이가 관리하면 훨씬 잘 돌아갈 텐데. 그날 이후 시댁 분위기는 급속히 차가워졌어요. 저를 대하는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은 지훈이었어요. 남편인 그는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조용히 지훈에게 물어봤어요. 지훈아, 솔직히 말해줘.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수진아, 나도 당신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힘들지 않겠어? 내가 도와줄게. 당신한테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야. 그의 말은 마치 저를 돕고 싶다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엔 확신보다도 시댁의 의견을 따르려는 압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어요. 내가 힘들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빼앗겠다는 뜻이야? 그게 날 위한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지훈은 제 감정을 이해하려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난 당신 편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듯 했어요.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이해하기보다는 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죠. 시간이 갈수록 시댁은 더 노골적으로 회사 경영권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저를 비난하며 말했어요. 여자는 감정적이라서 큰 회사는 못 이끌어. 그러다가 회사까지 말아먹으면 어떡할 거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어요. 신뢰를 잃지 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저는 그 유언을 떠올리며 결코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갈등이 지훈과의 관계에까지 금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지훈과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그에게 물었어요. 지훈아, 당신은 이 회사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건 결국 내가 내 자리를 포기하라는 말이잖아. 하지만 난 그렇게 못해.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저는 그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시댁과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날마다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셨죠. 아침 식탁에서조차 날카로운 말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넌 너 혼자 그 회사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니? 내 능력으로는 택도 없어. 우리 집 아니었으면 벌써 망했을 거야. 그 말에 아무리 대꾸를 해봐도 돌아오는 건 더 큰 비난과 비꼬는 말뿐이었어요. 점점 집안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지훈조차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렇게 답답한 하루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인 지훈을 찾아갔어요. 지훈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로 늘 논리적이고 냉철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 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지은아, 나 너무 힘들어. 시댁에서는 회사도 아빠의 유산도 다 빼앗으려고 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은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이렇게 계속 참고만 있으면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야.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내가 힘을 내야 아버지가 남긴 걸 지킬 수 있어. 그녀는 제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줬고 만약 일이 더 악화되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하루는 집안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크게 소리를 치셨던 적이 있어요. 넌 대체 왜 우리 말을 못 듣는 거야? 여자 주제에 회사 하나 못 넘기고 뭐가 그렇게 고집이 센 거냐? 저는 그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훈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혼자 울다가 문득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가 떠올랐어요. 수진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 그때 저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서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뒤 저는 지은을 다시 찾아갔고 그녀에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제 결점을 존중하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했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이 결혼은 나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어. 이제라도 끝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은 저를 도와 이혼 절차와 재산 보고 방법을 준비해줬어요.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을 대비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 방안도 마련했죠. 이혼을 결심한 날, 저는 지훈과 시댁 가족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저는 시댁 거실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결혼을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큰 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 받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냐? 너 같은 이기적인 애는 도와줄 필요도 없어. 시아버지 역시 냉소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좋아, 이혼해. 하지만 회사는 내가 가져갈 수 없을 거야. 우리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그 회사도 오래 못 간다. 저는 차분히 그들의 말을 듣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혔어요.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은의 도움 덕분에 저는 회사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시댁 쪽에서는 끝까지 저를 괴롭히고 심지어 험담까지 퍼뜨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혼 후에도 시댁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했고 저를 법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주장한 건 제가 회사의 재산과 아버지의 유산을 부당하게 독점했다는 것이었죠. 이혼 서류가 정리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소송잔이 도착했어요. 부산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은과 만났을 때 저는 소송 내용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은아,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지은은 냉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했어요. 수진아,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끝까지 싸워야 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야. 그녀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시댁의 본심이 더 분명히 드러났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제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 여자애가 다 우리 집 덕분에 잘 살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다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 심지어 지훈도 재판 과정에서 저를 비난하며 회사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동료들에게도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퍼뜨렸죠. 그 사람은 감정적이고 회사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어. 솔직히 그 정도 회사는 내가 맡아야 제대로 돌아갈 거야. 그의 말이 소문처럼 퍼지면서 회사 직원들조차도 저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어요. 그건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은은 소송 준비를 철저히 도와주었고 회사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며 오해를 풀어갔어요. 직원 몇몇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님, 솔직히 초반엔 저희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는 모습에 다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길고 지루했지만 결국 결과는 저에게 유리하게 나왔어요. 법원은 아버지의 유산과 회사가 정당하게 저에게 상속되었다고 판결을 내렸고 시댁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어요. 판결이 내려진 날, 지은과 함께 법정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어. 정말 끝난 거 맞지? 지은은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끝났어. 그리고 내가 이겼어, 수진아. 그 순간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판결 후에도 회사 주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고 했죠. 한 번은 회사 로비에서 그녀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환한 얼굴로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넌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면 결국 다 무너질 거다. 저는 그녀의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어머님, 제가 지키는 건 제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회사는 저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제발 더 이상 이런 행동으로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사람의 본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구든 덮고 올라가려 하죠. 지훈과 그의 가족이 저를 괴롭히고 욕심을 드러냈던 건 분명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저는 더 강해졌고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회사에 온전히 집중하며 아버지가 원하셨던 투명하고 신뢰 있는 경험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어요. 이혼 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 검진 중에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이신 것 같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기쁘기보단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저는 이 생명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도, 시댁도 아무도 몰랐죠. 제가 아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임신 초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날이 많았어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며 회사를 관리하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동시에 임신 증상까지 견뎌야 했어요. 한 번은 아침 회의를 준비하던 중 심한 입덧으로 화장실에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리로 돌아왔지만 속으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수진아, 인생은 쉬운 길이 없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잡아줬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배가 불러오고 아이의 존재를 느낄수록 그 아이는 제 삶의 새로운 빛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저를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이름도 일찍 정했어요. 민준, 밝고 강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선택한 이름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한자로 민, 분 지혜, 준, 문 고귀함을 뜻했어요. 9개월 후 민준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날은 여름 끝자락, 하늘이 맑고 따뜻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한 겸원의 작은 경실에서 저는 민준이를 처음 품에 안았어요. 작고 여린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는 아이를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처음 안았을 때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이를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이 아이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민준을 키우면서 회사 일을 병행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초반엔 정말 막막했어요. 민준이 태어난 지 2달쯤 됐을 때 첫 감기가 왔어요. 밤새 열이 오르고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안고 저는 쉴 새 없이 체온을 재고 찜질을 하고 약을 먹였어요. 그날 새벽 병원 응급실에 가는 택시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플 수도 없구나. 민준이에게 난 전부니까. 아침이 되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피곤함을 이길 새도 없이 민준을 돌봤어요. 회사는 여전히 많은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직원들 중 몇몇은 제가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따뜻하게 응원해줬어요. 한 직원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대표님은 정말 강한 분이에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큰 힘을 얻었어요. 아이를 돌보며 회사 일을 해나가는 날들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민준이의 웃음 한 번에 모든 피로가 잊혀졌어요. 그는 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 되었어요. 아직 민준의 존재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때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해 줄 날이 오겠죠. 민준을 통해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셨던 사랑과 책임감을 이제는 제가 민준에게 주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은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저는 민준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 나갈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하는 미래는 분명 더 밝고 따뜻할 거라고 믿어요.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는 제게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민준을 키우며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해가고 있었고 민준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깨졌어요. 부산의 한 공원에서 민준과 놀던 날 우연히 오래된 지인의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그 지인이 시댁 쪽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수진아, 너 그동안 도대체 뭘 숨기고 있었니? 당장 내일 집으로 와서 얘기하자.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 제가 사는 집 앞에 와서는 배를 누르며 큰 소리로 외쳤죠. 문 열어. 너 지금 우리 가족을 농락한 거야? 아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니? 민준이 깰까봐 서둘러 문을 열었지만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 아이잖아.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민준이는 결국 우리 집 핏줄이야. 그걸 숨기고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는 게 말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핏줄이요? 그러면 왜 그동안 그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민준이는 제가 지킨 아이고 우리 둘의 삶은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우리 집 재산에 권리가 있어. 너 혼자 다 하겠다고 욕심부리지 마. 이번엔 제가 더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두려움에 차마 말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어머님, 민준이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저희의 삶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너 혼자 다 잘해낼 수 있나 두고 보자. 하지만 기억해. 아이에게도 우리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민준과 저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을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민준을 품에 안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 혼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생각하니 울컥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저를 보고 웃을 때마다 저는 모든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더 강해지게. 아무도 우리를 힘들게 못하게 할 거야. 그 이후로도 시댁에서 연락이 몇 차례 더 왔어요. 시어머니는 민준을 볼 권리를 주장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민준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또 한 번은 시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비교적 차분했지만 그 역시 민준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했어요. 수진아, 이건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야. 아이에게도 뿌리를 알 권리가 있잖니.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민준에게는 안정과 평온이 더 중요했어요. 민준과 저는 우리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함께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공원에 가고 저녁에는 그림책을 읽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해요. 시댁의 끊임없는 간섭은 여전히 힘든 일이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아요. 민준이 제 곁에 있는 한,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신념을 지키는 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어요. 민준과의 일상은 평온했지만 세상은 항상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자는 오래된 회사 직원이었어요. 대표님, 지훈 씨에 대한 뉴스를 보셨나요? 지금 큰일이 났다고 하던데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회사와 관련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했고 믿기 어려운 뉴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직 회사 임원, 불법 거래와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중. 기사에는 지훈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가상화폐 불법 거래에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과거 시댁이 집요하게 회사를 차지하려 했던 이유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지훈의 이런 행동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은 회사 내부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린 뒤 이를 익명의 계좌로 옮기고 결국엔 가상화폐 거래에 투입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긴 기록들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잘못된 행동들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훈과 해운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준을 맡길 곳이 없어서 데리고 갔더니 지훈은 따뜻한 미소로 민준을 반겼어요. 잠시 민준이 그림책에 몰두하는 사이 지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지훈아, 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지훈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지훈은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말했어요. 수진아,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일이 결국 드러난 건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녀의 말은 맞았어요. 저는 지훈이 더 이상 제 삶을 망치지 못할 거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지훈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회사도 영향을 받았어요. 몇몇 직원들이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표현했어요. 대표님,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회사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단호히 답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남긴 신뢰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철저히 관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어요. 지훈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와 관련된 소식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 간간히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지훈의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지훈이 제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지훈 씨에게 전해주세요. 더 이상 저와 민준에게 관여하지 말아달라고요. 그게 저희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 겁니다. 지훈의 사건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사람의 욕심과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제 길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수진아, 내가 이렇게 끝까지 지켜낸 것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넌 없었을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맞아. 민준과 내가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소중해. 지훈의 이야기는 이제 제게 과거일 뿐이에요. 민준과 저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회사도 점점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저는 매일 민준의 웃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요. 이제 민준이는 5살이 되었어요.
눈에 띄게 성장한 모습은 매일 저를 웃게 만들죠. 요즘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후엔 회사를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죠. 여전히 매일이 정신없이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제가 선택한 삶의 후회는 없어요. 어느 날 민준과 함께 집 근처 공원에 갔어요. 부산의 초가을 날씨는 선선하고 공기도 맑았어요. 민준이는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곰을 차며 신나게 놀았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나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걸까? 민준이 뛰어놀다 제게 달려와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공 되게 잘 찼어. 봤지? 그 순간 저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민준의 해맑은 미소는 제가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거든요. 회사 일도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가끔 직원들 중 몇몇이 민준 이야기를 들으며 말하곤 해요. 대표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일도 이렇게 잘하시고 민준이도 잘 키우시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준과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돼요.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내 선택이 정말 민준을 위한 최선일까? 밤이 되면 민준이를 재운 뒤 혼자 거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제가 선택한 길을 보시며 잘하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실까요? 저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준에게는 강하고 믿음직한 엄마로 남고 싶어요. 하지만 때로는 고민이 밀려와요. 지금까지 저는 민준을 시댁과 철저히 분리된 삶 속에서 키워왔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지훈의 문제들로 인해 민준을 그들과 연결시키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자라면서 그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고민하게 돼요. 민준이 언젠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민준에게 정말 최선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민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권리를 돌려줘야 할까요? 제 선택은 민준을 위해서였지만 한편으로는 제 두려움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민준과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이 옳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이 시댁의 가족으로서 권리를 다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저와 민준, 둘만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민준과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삶은 매일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선택들이 쌓여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민준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